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깡 수수료라는 말을 한 번쯤 보게 됩니다. 겉으로는 몇 퍼센트만 떼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리지만 실제 부담은 그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. 특히 당장 들어오는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여도 카드값이 청구되는 순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수수료가 낮아 보이도록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수수료 10%라고 들으면 100만 원 중 10만 원만 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결제 금액, 지급 금액, 카드 청구 금액, 할부 이자, 연체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. 또 일부 광고는 승인만 되면 가능하다거나 당일 처리가 된다는 말로 빠른 결정만 유도합니다.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아니라 그 거래가 내 신용과 다음 달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. 신용카드깡 수수료를 이해할 때는 먼저 명목 수수료와 실제 비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. 명목 수수료는 말 그대로 안내받은 비율입니다. 하지만 실제 비용은 내가 카드로 결제한 전체 금액에서 실제로 손해받는 금액을 뺀 차이입니다. 여기에 할부를 선택했다면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결제일에 카드값을 다 갚지 못하면 리볼빙, 단기 대출, 연체이자처럼 더 비싼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가 낮아도 최종 부담률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. 또 신용카드깡은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거래 성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만드는 구조는 카드사 약관 위반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, 카드 정보, 신분증 정보가 외부로 넘어가는 것도 큰 위험입니다. 수수료를 비교할 때 꼭 봐야 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. 첫째, 내가 카드로 결제하는 총액입니다. 둘째, 실제로 입금된다고 안내받은 금액입니다. 셋째, 결제일 이후 내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입니다.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결제하고 90만 원을 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이미 1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. 여기에 할부 비용이나 연체 비용이 붙으면 체감 수수료는 더 올라갑니다. 결국 핵심은 당장 받는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감당해야 할 총액입니다. 그래서 급한 상황일수록 먼저 카드사 공식 상담, 은행의 소액 대출, 서민금융 상품, 가족이나 회사의 정식 지원 제도처럼 기록이 남고 조건이 명확한 방법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수수료가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계약인지, 그리고 내가 상환 계획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. 신용카드깡 수수료를 볼 때는 낮은 퍼센트보다 실제로 내가 잃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. 결제 총액, 실제 수령액, 추가 비용, 상환 날짜를 한 줄로 적어보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.